딸의 응급실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소식을 들은 순간 나는 얼어붙은 손으로 급하게 짐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다. 모든 검사와 진료를 마치고 주치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회복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라고 말했다. 돌아오는 길, 온몸이 축 처졌다. 집 앞에 서서 나는 문을 한참 바라보기만 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아야 할 사람, 딸의 남편, 내 사위 민재. 그와 악수 아닌 악수를 나눈 지 몇 년, 늘 무뚝뚝하고 조용한 남자. 내가 준비한 식사도 대충 먹고 대화는 건성으로 딸 사이에 있던 때조차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자리했다. 첫날 밤, 집안은 딸이 없는 낯선 풍경이었다. 민재의 출근 시간에 맞춰 알람이 울리고 부엌에선 내가 익숙하게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지만 둘만의 침묵이 집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어머니, 혹시 드실 거 더 있어요? 아니, 많이 먹어. 말끝마다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점심을 빼먹은 채 각자 방에 들어가 있으니 집은 두 주인이 아닌 두 외로운 방랑자의 은신처가 되어버렸다. 저녁이 되어 민재가 조용히 TV를 켰다. 화면에 흐르는 뉴스 소리를 줄이고 나는 뒷베란다로 도망가듯 나왔다. 딸이 있었더라면. 마음속으로 수십 번이나 생각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 새벽 3시, 불 꺼진 집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재와 단둘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더욱 일찍 일어났다. 주방에서 계란을 굽고 밥을 푸고 정갈하게 식탁을 차렸다. 민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마주했다.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는 단호히 아침은 함께 먹자고 말했다. 그의 놀란 표정을 슬쩍 본 뒤 서로 처음으로 눈을 맞추며 같은 식탁에 앉았다. 긴 침묵 끝에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딸이 아프신 동안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졌다. 네. 그래도 이렇게 둘이서 어쩌면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 민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일이 시작되니 갈등도 쌓였다. 민재는 빨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었고 청소기를 돌리다 코드를 뽑아버렸다. 나는 참견하고 싶었지만 애써 참고 그가 연습하도록 내버려뒀다. 어색함 속 작은 수업, 젊은 남자도 나도 서로 몰랐던 일들을 함께 배우는 중. 주말이 되자 우리 집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민재는 딸에게 영상통화로 상황을 설명하며 나를 걱정스레 살펴봤다. 딸은 웃으며 엄마, 민재 잘 챙겨주고 같이 놀아줘라고 당부했다. 둘만의 저녁, 민재는 직접 요리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거, 된장찌개가 맞나요?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맛은 엉망이지만 정성은 최고야. 이렇게 제법 가까워지는가 싶던 순간 밤이면 또다시 서로의 방에 숨어들었다. 내성적이고 불편했던 우리는 식사 시간에만 잠깐 마주쳤고 몇 마디 건네다 이내 각자의 스마트폰과 책, TV를 찾아 흩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전기 차단기가 나가면서 집이 암흑에 잠겼다. 바쁠 땐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법. 민재와 손전등을 들고 집안을 누비며 처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웃었다. 어머니, 저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나도 내 나이에는 불편한 가족들하고만 얽혀 살았어. 짧은 공감 속에서 결국 둘 모두 긴장을 풀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방에 모여 차분히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 내가 왜 그렇게 조용한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딸한테 기대고만 산 줄 알았는데 내면에도 외로움이 있었구나. 민재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장모님, 사실 저도 엄마 없이 자라서 남들한테 마음을 여는 법을 모르겠어요. 딸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잘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처음으로 서로의 손에 커피를 건네며 조금씩 서로의 인생을 뜯어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도 어색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집안의 소소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진짜 가족처럼 변해갔다. 청소, 요리, 은행 업무, 딸의 약 가져오기 모든 부분에서 서로에게 의지했다.
가끔 서로에게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다투고 화해한 이후엔 진짜 가족다운 정이 생겨났다. 모든 위기는 새로운 관계의 계기가 된다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민재야, 내가 내 가족이란 게 참 이상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진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어머니, 이제 진짜 우리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처럼 가족이라 부르지만 벽이 있던 관계가 사고와 혼란을 겪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가족이란 어쩌면 이런 고비를 함께 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제 사위와 장모의 우정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 집의 두 번째 삶, 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집이 점차 우리의 품에 안긴 듯 낯설음과 익숙함이 뒤섞이는 하루하루가 볕에 익어갔다. 새로운 가족의 시험, 그것은 곧 사소한 전쟁이었다. 민재와 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안일을 해나갔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더 깊었다. 아침, 나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민재야, 저쪽 칸에 반찬 어제거 넣었다. 상하지 않게 꼭 덮어놔야 한다. 민재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밤이 되자 반찬 하나가 상했다.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나는 한숨을 쉬고 다음부턴 꼭 확인만 잘 해줘 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조금 씁쓸했다. 서로 어색한 기류는 주방뿐만 아니라 세탁실에서도 불어왔다. 빨래하는 법이 달랐다. 나는 뜨거운 물을 쓰고 민재는 늘 찬물만. 옷 망가질까 봐요. 어머니. 세월이 지나면 더러움이 달라져. 익숙하게 해봐. 이런 사소한 말다툼이 날마다 반복됐다. 주말엔 민재가 청소기를 돌리면서 이 방은 좀 내버려 두라고 했고 나는 먼지 쌓여 좋을 건 없다며 밀어붙였다. 한 번은 방바닥에 커피를 쏟고 서로 닦으려다가 걸레를 두고 다투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청소 하나에도 자존심 전쟁이 붙는 날이 수두룩했다. 그래도 소소한 재미도 있었다. 저녁엔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며 서로의 취향을 배우기 시작했다. 민재야, 콩나물국 좋아해? 어릴 땐 별로였는데 어머니가 끓이면 은근 맛있어요. 나는 그런 대답에 웃음이 났다. 처음엔 식탁에 침묵이 버거웠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다투기도 하고 투덜거리면서도 서로의 말을 듣고 배웠다. 저녁에 요리를 함께하면 덜컥 사건도 생겼다. 민재가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고 나는 깜짝 놀라 누가 그렇게 해? 라며 소리쳤다. 그는 민망해하다가 결국 밥상에서 같이 웃었다. 제가 진짜 요리를 못하나 봐요. 배우면 돼. 가족끼리는 뭐든 연습해서 성장하는 거야. 그 말에 둘 다 조금은 마음을 열었다. 딸과 화상통화를 하며 민재는 엄마랑 요리하는데 망쳤다고 웃었다. 딸은 둘이 잘 지내는 것 같네라며 안도했다. 그때 나는 민재가 손톱 끝을 만지작거리며 살짝 미소 짓는 걸 처음 봤다. 외면했던 내 딸의 남편이 이제는 내 집에서 서서히 자기 자리를 찾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밤이면 또다시 각자의 침대로 도망간다. 나는 책을 꺼내 읽다가 민재가 살짝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혹시 내일 은행 일 좀 같이 가주시겠어요? 혼자선 잘 모르겠어요. 평소라면 딸한테 시켜라 했겠지만 나는 조용히 같이 가자고 답했다.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다가 나는 민재의 손에 산뜻한 떨림이 있다는 걸 느꼈다. 좀 두렵네. 혼자 결정하는 게 아직은 어렵다. 나는 그의 불안감을 처음으로 공감했다. 나도 내 나이엔 늘 누군가에게 기댔어. 어른이 된다고 바로 강해지진 않더라. 그날 오후 길을 걸으며 서로 소소한 농담을 나누었다. 민재가 실수로 내 지갑을 빠뜨려 커피를 사지 못했다. 나는 대신 그에게 사주며 장난을 쳤다. 다음엔 내가 꼭 기억해. 둘 다 크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이 남자가 딸의 남편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가족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밤에 잠들기 전 나는 이 집이 이제는
조금씩 따뜻해진 걸 깨달았다. 아침 차림에도, 저녁 농담에도, 살짝 다턴 손끝에서도 서로 어설펐지만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한 가족 관계를 받아들인 적 있나요? 어쩌면 가족이란 생각보다 더 많은 실수와 오해, 그리고 반복되는 용서를 통해 만들어지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 두 사람, 장모와 사위가 진짜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순간, 과거의 상처와 혼란을 넘어서 마음을 열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엔 마치 군대처럼 규칙과 침묵이 지배했던 공간에 이제는 소소한 실수와 수다, 그리고 함께 웃고 화내는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민재와 나는 마치 오랜 룸메이트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조금씩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일요일 저녁, 비가 내렸다. 집 밖엔 빗소리가 조용히 깔렸고 나는 방 안에서 사진첩을 넘겼다. 딸의 어린 시절, 남편과 함께한 젊은 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점점 잊혀진 수많은 기억들. 사진 한 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득 민재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뭐 하세요? 나는 슬며시 미소 지으며 그를 불렀다.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 와서 같이 볼래? 민재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딸이 어릴 때 이렇게 귀여웠구나.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재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것도 벌써 몇 년이네. 처음엔 참 불편했는데 요즘에는 가족이란 게 뭘까 생각하곤 해.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도 사실 가족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와도 특별히 친하지 못했어요. 저한테 가족이란 늘 불편하고 때론 두려운 존재였죠. 나는 그제야 민재가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왜 늘 조용하고 거리를 두려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도 남편 잃고 오랫동안 외로웠어. 딸 때문에, 집 때문에 버티며 살아왔는데 가족이란 게 늘 편한 건 아니더라. 둘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상처를 털어놓게 됐다. 민재는 회사에서 겪은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갈등, 딸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까지 솔직하게 고백했다. 나는 나름대로 살아오며 쌓인 미안함, 남편의 부재, 세월의 아쉬움을 조용히 털어놨다. 그 밤, 집안 거실에서 둘이 앉아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감정의 포문을 열었다. 민재야, 우리 그렇게 힘든 시간 버텼던 건 서로에게 말 못하고 숨긴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민재는 담담하게, 이제는 어머니랑 진짜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말한다. 다음 날, 나는 그에게 작은 부탁을 했다. 함께 등산 갈래? 오래 걸으면서 내 어린 시절 이야기 해주고 싶어. 민재는 흔쾌히 수락했다. 산길을 걷으며 나는 젊었을 때의 꿈과 좌절, 딸을 키우던 고생, 그리고 인생의 여러 문턱을 넘던 기억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민재는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진지하게 듣고 중간중간 조용한 공감과 위로를 건넸다. 돌아오는 길, 조용한 동네 찻집에 들러 과거의 가족 사진을 보며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다. 어머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가족이란 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서로에게 마음 한 조각만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인가 봐요. 나는 그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손 내밀 수 있다면 충분하지. 며칠이 지나 우리는 집안 곳곳에서 더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며 자잘한 일에도 서로 도와주었다. 민재는 내 요리법을 배우고 나는 그의 은근한 유머에 웃음을 쉽게 터뜨릴 수 있게 됐다. 밤이면 이젠 혼자 밤새우지 않는다.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알게 됐다. 어느 저녁, 민재가 먼저 말을 걸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참 불편했어요. 딸이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고 뭘 해도 잘못하는 것 같았고 근데 지금은 어머니랑 진짜 대화할 수 있어서 오히려 편해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맙다. 민재야.
내가 내게 이렇게 속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고 진짜 가족처럼 살아보자. 그 밤 창밖엔 별이 빛나고 집안은 조용히 행복에 물들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 있었나요? 삶의 많은 갈등과 오해가 결국은 작은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집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장모와 사위가 인생의 위기와 슬픔을 함께 이겨내며 가족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대. 이 소식에 나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아쉬움을 느꼈다. 민재도 엄청 기뻐하며 이제 정말 집이 예전처럼 될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다. 딸이 집에 돌아오는 날,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민재가 직접 요리를 하고 나는 딸을 위해 꽃을 샀다. 딸은 두 사람의 달라진 분위기를 금세 알아차렸다. 엄마, 민재, 두 분 사이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웃으며 우리 가족이 되는 연습 좀 했지라고 말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셋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이전엔 없던 대화와 소소한 농담이 집안의 공기를 바꿔갔다. 저녁 식탁에선 민재가 직접 만든 반찬을 자랑했고 딸은 와, 민재 요리 실력이 늘었네 라며 칭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행복은 쉽게 완벽해지지 않았다. 딸은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고 민재와 나도 가끔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엔 서로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나누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번에 아프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 앞으로 우리 더 자주 솔직하게 대화하면 좋겠어. 민재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다. 민재와의 동거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고립과 불편이라는 감정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란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 그 벽이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며칠 뒤 민재가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이번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딸과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어머니한테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민재야. 너 덕분에 나도 변화할 수 있었어. 앞으로도 서로 기대며 살아가자. 세월은 앞으로도 많은 시련과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누구도 혼자 외로워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손 내밀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집안 곳곳엔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아침엔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엔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다. 민재와 나는 사소한 일에도 함께 의논하며 딸과도 훨씬 가까워졌다. 여러분, 가족이란 어쩌면 이런 작은 위기를 함께 넘는 과정에서 진짜 의미를 찾게 되는 것 아닐까요? 불평과 갈등, 오해와 침묵을 겪고 난 뒤에야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집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느끼면 좋겠다.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나는 고요히 다짐했다.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사랑은 나이와 상황, 역할을 떠나 누구든 누릴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의 가족은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존재가 됐다. 긴 여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도 새로운 시작과 따뜻한 변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